자, 보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장이라는 것은 주어진 벡터장에 대해서 뭐 영역, 평면 영역이든 공간에서 입체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서 정의된 벡터장이 있는데, 그 벡터장이 적당한 스칼라장 파이의 그레디언트가 될 수 있으면 F는 보존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정의니까 그냥 익숙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대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존장이 뭐야? 벡터장이야. 어떤 게 보존장이라고? 어떤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스칼라장이 존재한다면 보존장이라고 하고, 그때 이 파이는 F의 포텐셜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F가 보존장이라면 어떤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이 스칼라장의 모든 상수 함수와의 합도 그레디언트는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존장이라 하면 포텐셜 함수는 무수히 많아진다. 오케이? 파이 더하기 C 꼴의 그레디언트는 파이의 그레디언트와 항상 일치할 테니까 말이죠. 자, 만약에 정리라고 할까요? F가 평면에서 정의된 벡터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F의 XYI 플러스 G의 XYJ, 이런 꼴이라면, 평면에서 정의된 벡터장이었다면 이것이 보존장이다 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레디언트 파이가, 어떤 파이가 있다면, 파이의 XY가 있다면 이 파이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죠? 라운디 X 파이 XY의 I 플러스, 그렇잖아요.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그레디언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레디언트와 F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의 X에 관한 편도함수가 스몰 f고 파이의 Y에 관한 편도함수가 스몰 g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물론 뚜렷이 언급은 안 했지만 F와 G와 파이의 X에 관한 편도함수 그리고 Y에 관한 편도함수가 전부 연속일 경우에, 우리가 어디서 했나요? 이 변수 함수의 편도함수에 관한 이야기들, 연속이라면, 주어진 함수와 그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라면 뭐가 있었죠? 파이가 연속이고 파이 x가 연속이고 파이 y가 연속이면 파이의 xy하고 파이의 yx가 같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F가 만약에 보존장이었다면, 파이의 편도함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x가 fxy가 되고 파이 y가 gxy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실 때문에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는 파이의 x의 y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이 xy하고 뭐가 같아요? 파이 yx가 같으니까 파이 yx는 또 파이 y의 x에 관한 편도함수죠. g의 x에 관한 편도함수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 g의 x에 관한 편도함수가 같다 이겁니다. 뭐 이 역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했었죠, 우리? 완전 미분 방정식에서 완전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는 뭐냐면은, 결론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가 보존장이다. 이기 위한, 길어지니까 짧게,
보존장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와 g의 x에 관한 편도함수가 같다. 그러면 어떤 스칼라장에 대해서 f가 그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그렇고, 만약에 두 번째 f가 이번에는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장이었을 때 f의 성분함수들이 각각 스칼라장들이죠. h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f가 보존장이다.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하고 동치에 델 f가 0이다라는, 이게 뭡니까? f의 회전이죠. 회전이 0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f가 그레디언트, 어떤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였다면 여기다 쓰면 이게 이제 문자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랬다면 일단 phi x는 fy 이게 될 거고, phi y는 z, 마지막으로 phi z가 h, x, y, z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삼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연속이라면, 뭐 우리가 만나는 게 다 연속일 거니까, 연속이라면 phi의 x에 관한 편도함수의 y에 관한 편도함수와 y에 관한 편도함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두 함수가 같겠죠. 이건 뭐가 될까요?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고, 이것은 g의 x에 관한 편도함수가 되겠죠.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g의 z에 관한 편도함수는 phi의 yz잖아요. phi yz와 phi zy가 같을 거고, phi yz는 h의 h가 됐고 h의 y에 관한 편도함수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죠. 이들도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hi의 h의 x에 관한 편도함수는 phi의 zx가 되고, phi의 zx는 xz과 같아지고, 이것은 f의 z에 관한 편도함수. 이와 같이 얘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지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첫 번째 성분이 hy fz. 그러니까 라운디 h 라운디 x 성분이니까 h의 y 마이너스 라운디 g의 라운디 z. 그쵸? 이거랑 같으니까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z 라운디 f의 라운디 z하고 라운디 h의 라운디 x가 같으니까, 이거랑 같으니까 이것도 0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것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운디 f 라운디 y 마이너스 라운디 g 라운디 x도 0이 되겠죠.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성립합니다. 이 좌변에 이것들은 각각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f의 회전의 성분들이죠. 두 번째 이것만 부호가 반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써드릴까요? 델 크로스 f는 어떻게 정의됐죠? 정의된 걸 행렬식을 이용해서, 행렬식의 꼴을 이용하면 f의 그레디언트는 라운디 x y
Z 이렇게 되고 여기가 FGH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의 I 성분은 이렇게 곱한 거란 말이야. H의 Y에 관한 편도함수, G의 Z에 관한 편도함수. 그쵸? 의 행렬식. 라운드 H,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G에, 라운드 Z에 I. 더하기. 그 다음에 J 성분은 더하기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오죠. 마이너스가 오고 이 4개의 성분에 대한 행렬식이니까 XH 라운드 H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F에 라운드 Z 요렇게 더하기 이게 J 성분이고 K 성분은 이렇게 행렬식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자꾸 G의 이 Y, X에 관한 편도함수 마이너스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다 0이니까 0벡터가 되겠다 이겁니다. 되겠죠? 이것과 동치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장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스칼라장 파일을 먼저 찾을 게 아니라 이러한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장인 줄 알면 그 다음은 우리가 나중에 선적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칼라장을 즉 포텐셜 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F가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좀 복잡하네. y 2의 xy xy 제곱의 2의 xy 더하기 2x의 i 더하기 j 성분이 x2의 xy x제곱 y 2의 xy 2y j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이것이 f고 이것이 g라고 하면 먼저 f의 y에 관한 편도함수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은 2의 xy 플러스 이건 놔두고 이걸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xy 2의 xy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2xy 2의 xy 더하기 x제곱 y제곱 2의 x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2의 xy 묶어내면 1 더하기 xy 더하기 2 이게 3xy가 되네요. xy가 3개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g의 x는요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2의 xy 더하기 xy 2의 xy 더하기 2xy 2의 xy 더하기 x제곱 y제곱 2의 xy 이거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이니까 얘도 역시 묶어내면 xy 2x 3xy 1이 빠졌다. 1 더하기 3xy x제곱 y제곱 네, 아주 복잡하지만 어쨌든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포텐셜 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이 포텐셜 함수 만약에 f와 델 파이가 같다면 자 그럼 여기서 이 등식으로부터 뭡니까? 먼저 f의 파이의 x는 f 요게 되고 파이의 y는 이게 되는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수월할 것 같아. 파이 y가 g였을 것이고 g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파이는 뭐가 되죠? 이걸 적분하면 되죠. 이걸 y에 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phi y에 dy 해주면 되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xy 2의 xy 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서 x만의 식이 없어졌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x만의 h는 나중에 다른 문자를 쓰니까 뭔지 몰라도 이걸 c라고 쓸까요? c의 x에 관한 어떤 함수의 꼴이 될 거다. 그럼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되죠? f가 파이의 x에 관한 편도함수였으니까 이걸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y2의 xy 플러스 xy 제곱 2의 xy 이건 0이 되어버릴 거고 더하기 c의 프라임 x 이렇게 돼서 c 프라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뭘 비교하면 되죠?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자 c 프라임 x가 뭐예요? y2의 xy xy 제곱 2x c 프라임이 곧 2x라는 거죠. 따라서 cx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이 하나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x제곱이니까 따라서 파이는 xy 2의 xy y제곱 x제곱 더하기 뭐 이런 꼴은 c가 어떤 상수든 다 포텐셜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공간에서의 벡터장에 대해서도 뭐 예를 하나 보면 이런 게 주어졌어. F가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장이다. Y, G, E의 XYG. 뭐 성격이 비슷하네, 앞에 얘랑. 마이너스 4xi 플러스 xg 2의 xyg g 코사인 yj 더하기 xy 2의 xyg 더하기 y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보존장이라는 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존장이라는 건 델 F가 0이라는 거죠. 델 F는 어떻게 되죠? 일단 I 성분은 이것의 Z에 관한 편도함수, 이것의 Y에 관한 편도함수를 뺀 게, 그죠? I 성분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이걸 편의상 FGH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레디언트의 회전의 첫 번째 성분은 G의 Y에 관한 편도함수, Z에 관한 편도함수, H의 Y에 관한 편도함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X2의 XYG 플러스 x제곱 yg2의 xy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 세 번째 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h의 y에 관한 편도함수 x2의 xyg xy 제곱 g2의 xyg y에 관한 편도함수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낼게요. 그러면 같고 이렇게 되니까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도 보존장이다. 그럼 여기서 F에 뭘 구해야 되죠? 포텐셜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파이의 x, y, g 델 파이하고 f가 같다면 파이의 어느 게 편할까요? y
이거 계산부터 해볼까? 그러면 phi x가 일단 이거와 같아지니까 yg xyg 4x 이거와 같아지니까 이걸로부터 phi는 x에 관한 적분해주면요 이게 없어지고 이에 xyg만 남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phi가 어떤 함수였을는지 모르지만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서 이렇게 됐고 만약에 phi에 x가 아닌 y와 z에 관한 식이 있었다면 싹 다 0이 되어버렸을 테니까 여기는 우리가 상수가 아니라 y, z에 관한 어떤 이변수 함수가 편미분하면서 싹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cxy를 또 찾으면 돼요. 그럼 cxy를 찾으려면 이번에는 이거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phi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게 이거니까 그걸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문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앞에서 했던 평면에서의 포텐셜 찾는 것처럼 추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한 단계만 더 해볼까요? 그것에 어느 게 편해? 이걸로 가볼까요? phi x, 여기서는 썼으니까 g를 phi를 이것과 비교하는 게 편할 것 같죠? phi의 이번에는 y가 y에 관한 편도함수가 이거와 같아 어디 갔나요? z에 관한 편도함수가 이거와 같아졌었어야 했으니까 xy2의 xyz 더하기 y가 이게 됐어야 했는데 실제 phi가 이런 모양이니까 이걸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xy2의 xyz 이건 0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것의 z에 관한 플러스 c의 z의 yz 해주는 것과 같아질 것이니까 이게 비교가 됐죠. 이게 비교가 됐으니까 따라서 cz가 뭐가 되죠? y가 됐었다. 헷갈리니까 xy를 다 xy가 아니라 yz에 관한 함수였겠죠. yz가 y가 됐었어야 했고 이걸로부터 c의 yz는 뭐가 됩니까? z에 관한 편도함수가 이거니까 이것에 yz 플러스 c의 d라고 쓸게요. d에 뭐가 죽었을까요? y에 관한 식이 다 죽었겠죠. 이렇게 됐어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c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phi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에 xyg 2x 제곱 더하기 yz 플러스 d의 y에 관한 함수. 자, 이게 phi입니다. 이건 뭐와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phi의 y에 관한 편도함수가 이번에는 phi의 y에 관한 편도함수가 애초에 이거였었어야 했고요. xz 더하기 z 코사인 y였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z 플러스 d의 프라임 y 이렇게 되겠죠. y만의 함수니까 여기는 편도함수가 아니라 그냥 d 프라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같으니까 따라서 d의 프라임 y가 xz 2의 xyz z 플러스 코사인 y 이렇게 됐어야 됐고 따라서 dy는 이걸 이제 y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z제곱 2의 xyz 플러스 zy 플러스 sin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았죠.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phi는 결정적으로 2x의 제곱 2의 xyz 되게 길어지네. 2의 xyg 2x의 제곱 yg x제곱 z의 제곱
2의 XYZ ZY ZY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겠죠. 이게 다 두 개 됐고 더하기 sin Y 더하기 C 이게 하나의 포텐셜이 되겠다. 자, 보존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보시죠. 보존장이라면 어떤 벡터장이 보존장이라면 그 선적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F가 공간에서 뭐 평면이라면 이게 하나가 없겠죠. Z가 없겠죠. 없고 K도 없어질 거고 어쨌든 뭐 평면이라면 Z가 없는 상태, 이게 0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F가 보존장이라면 뭐 생략합니다. 이것이 보존장이었다면 그러면 F는 적당한 스칼라장 파에 대한 그레디언트였을 것이고, 이때 만약에 C라는 곡선이 이 F의 정역 내에 속하는 곡선으로서 F가 이런 영역 D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곡선 C가 어떤 요런 경로였을 때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편의상 P의 1 지점부터 P2 지점까지 의로 연결되어진 매끄러운 곡선이었다. 이것이 벡터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T는 구간 AB에서 움직인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P1은 당연히 R1A가 되겠고, P2는 R2B의 종점이 되겠죠. 이런 상황 하에서 F의 뭡니까? C 위에서의 선적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F.dr. 그러면 F가 만약에 보존장이었다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파이의 그레디언트 내적 dr은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빠졌네요. dt가 빠졌네. dt 이게 빠졌죠. dr x't dt y't dt z't dt가 dr이니까요. r의 미분은 도함수 곱하기 dat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적을 실제 해주면 phi x x'dt 이렇게 되니까 x'dt 파트가 dx잖아요. 그렇죠? x의 미분은 도함수 곱하기 미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히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책에서 시작하는 선적분의 모양이죠. 그럼 이것은 실제 x 대신에 x가 xt, yt, zt 이렇게 하면요. 이 모양은 바로 이런 게 되겠죠. 아까 dt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형태입니다. 뭐에 대한? t에 관한 실변수 함수의 정적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은요. 연쇄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합성함수의 어디 갔나? 여기까지. 이 부분. 이 합성함수의 t에 관한 도함수식의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뻔하죠. t에 관한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이것의 원시함수는 당연히 는 phi의 xt, yt, zt의 t,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b를 대입시키면 x, b, y, b, z, b가 바로 뭐죠? p2죠. 간단하게 phi의 p2 마이너스 a 대입한 거는 p1의 좌표입니다. phi의 p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선을 따라서 보존장의 선적분은 과정은 묻지 않고 phi의 포텐셜 함수의 P2에서의 함수값에서 P1에서의 함수값을 뺀 거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P1과 P2를 잇는 다른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해서
경로를 잡아도 이 곡선 위의 선적분과 이 곡선 위의 선적분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값이 선적분 값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걸 경로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로의 독립성.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지금 보존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경로의 독립이다. 경로의 독립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F가 영역 D에서 정의된 벡터 장입니다. R2 또는 3. 뭐 3로 할게요. R2도 3에 속하니까. D는 평면 또는 공간상의 영역입니다. 이것에 하나의 스칼라, 벡터 장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서 P1과 P2가 각각 D의 원소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또 C는 또 D에 포함된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곡선. F가 C에서 잠깐만요. 이걸 정해주면 안 되겠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선적분 CFDR이 D에 속하는 문장을 만들기가 어느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P1에서 P2과 P2를 각각 시점과 종점 갖고 D에 포함되는 모든 경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정확히 하자니까 수식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모든 경로 C에 대하여 일정하다는 것은 어떤 곡선을 잡든지 P1에서 P2로 가는 경로라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이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F는 경로에 독립적이다 라는 얘기. F가 아니라 선적분 C는 경로에 독립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만약에 F가 하나의 보존장이었다면 경로의 독립적이라는 건 지금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그 포텐셜 함수의 종점의 값에서 시점에서의 값을 뺀 거와 같아지니까 뺀 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이다. 그래서 정리가 나오는데 증명은 상당히 필요 충분 조건의 증명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정리는 뭐냐면은 두 번째 정리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로의 독립적인 것과 F가 보존장이면 C의 FDR이 경로의 독립적이다. 자, 반대로 역으로 만약에 이 선적분이 경로의 독립적이라면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또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이 전부 일치한다면 이건 보존장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